자, 또 오늘 또 몸이 안 좋아서 결강생이 있으니까 수업 내용 녹화해서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하고요. 자, 받은 노란색 프린트 144쪽 보겠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줄기와 잎 하면 우리 뭐가 생각나죠? 나뭇잎. 그렇죠. 나무 생각나는 거예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에서 줄기가 클까요? 잎이 클까요? 잎이 크죠? 잎이 크죠? 아니죠. 줄기가 더 크죠? 미안해요. 줄기가 더 큽니다. 여러분이 어린이집 정도 다닐 때 보면 쌤 딸이 어린이집 다닐 때 이런 거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가면 이렇게 나무가 하나 걸어져 있더라고. 나무가 하나 걸어져 있는데 그때 선생님 동구에서 하겠습니다. 서부 어린이집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더라? 하여튼 새싹반 이렇게 적혀져 있고 여기 잎에다가 이름이 하나씩 적혀져 있었어요. 뭐 새싹반은 뭐 5살 반, 그 다음에 뭐 병아리 반은 6살 반,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줄기고 얘가 잎이겠죠. 그러니까 줄기라고 하는 큰 그룹 안에 잎들이 있는 거잖아요. 잎들은 세세한 하나의 항목을 나타내게 되겠지요. 이해되죠? 이처럼 자, 어떤 자료를 나타내는데 보통 여러분의 키 cm로 나타냈을 때 200 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200이면 2m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2m 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170? 160? 160? 158? 그럼 여러분 키는 대체적으로 150 뭐시기 아니면 160 뭐시기 아니면 170 뭐시기 뭐 특이하게 180 뭐시기 앞에 두 사람 이것밖에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나면 이리저리에서 요 정도 차이가 나겠죠. 얘가 이제 새싹 반, 병아리 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키에 대해서 보면은. 그지? 무럭 반, 뭐 이렇게.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이름이 하나 들어가는데 얘는 어떤, 이름처럼 이렇게, 이름도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지만 키 이리저리 가지고 이렇게 하나 적어 나가는. 그럼 여기까지가 줄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리저리가 잎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이렇게 자료를 나타내는 걸 줄기와 잎 그림이다. 근데 실제 그림은 아니에요. 그림은 아니고 줄기와 잎 그림이라 하지만 표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별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별량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성적, 키, 몸무게 등의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것, 그거를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량, 여기서 변은 구분이 되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변별을 한다 하잖아요. 알아요? 변별한다. 누가 키가 큰지, 누가 키가 작은지 구분하는 그런 양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그걸로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자료의 값이 그 하나하나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같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르거나 같은 양들을 가지고 우리는 구분을 할 거예요. 변별을 할 거예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같은지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런 양들을 별량이라고 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료의 값이다. 자료의 값이다. 개별 자료의 값입니다. 개별 자료의 값입니다. 줄기와 잎 그림, 줄기와 잎을 이용해서 자료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러면 줄기와 잎 그림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면 좋은 점과 또 이로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표를 만들었으면 좀 번거롭다라는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이 손 꺼야 되잖아. 그냥 메모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유념해서 살펴보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나타냈는지. 첫 번째, 줄기가 잎을 그리는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별량을 줄기가 잎으로 나눈다. 이런 그림이 아니고 그냥 표에서 아시다시피 여기가 줄기라고 이름을 쳐놓고 그러니까 여기가 새싹반이라고 해놓고 이름을 하나 적어 나가듯이, 그죠? 병아리 반 해서 이름을 하나 적어 나가듯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잎이 돼요. 잎이 개수가 더 많아요. 줄기는 하나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선을 긋고 세로선의 왼쪽에 줄기에 해당하는 수를 크기순으로 적는다. 크기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크기순으로 적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 자료가 67, 76, 75, 82, 74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67, 첫 번째 자료 보고 6이네, 7이고, 그죠? 그 다음에 6자 있는 거 동그라미 다 쳐서 구분해보니까 67하고 68이 있는 거야. 67, 68 요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70대에 있는 걸 동그라미 쳐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76, 75, 74, 79, 71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는다고요? 크기 순서대로. 그럼 뭐부터 적어야 될까요? 1부터 적어야 돼요. 줄기 7에는 1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올까요? 4가 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가 오고요. 그 다음에 6, 9인가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8도 마찬가지로 8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적었죠? 2 적고 3 적고 7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료를 메모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편할까요? 왼쪽에 자, 키가 불러봐. 넌 얼마, 넌 얼마, 넌 얼마, 넌 얼마, 넌 얼마 이렇게 막 적은 게 왼쪽. 그럼 그 자료를 오른쪽처럼 그 줄기에 이 그림을 만들려면 일단 모아놓고 또 다시 10의 자리까지 구분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편해요? 그냥 막 적는 게 편해요. 얘는 좀 불편해요. 불편한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바로 왼쪽 옆에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전체적으로 뭐 어디 줄기와 이 그림을 이용하면 하는 거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거기다 전체적으로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정리를 하는 과정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용하면 어떤 거? 첫 번째,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얘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갑자기 선생님께서 단원 평가를 했습니다. 단원 평가 점수라고 봅시다. 그럼 얘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애들이 몇 점대에서 가장 많습니까? 70점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죠? 딱 보니까 90점 이상도 없고, 그 다음에 50점 밑으로도, 60점 밑으로도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몇 명 정도 되죠? 몇 명입니까? 딱 10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료 개수 세는 것도 입의 개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자료의 정확한 값도 쉽게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값. 제일 약한 학생이 누구지? 67점. 제일 잘한 친구는 87점. 만약에 옆에 그 줄기에 이 그림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고 자, 누가 제일 잘했노? 한번 보면 조금 봐야 돼요. 그쵸? 누가 제일 약하나 또 조금 봐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자, 누가 5번째로 잘했을까요? 몇 점? 잘하는 학생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죠. 1등, 2등, 3등, 4등, 5등, 76점이 5번째로 잘한 사람입니다. 얘가 점수라는. 점수는 큰 게 잘한 거잖아요. 거꾸로 세야 돼요. 여기서 세면 안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몇 번째 혹은 또 끝에서부터 5명은 재시험 친다 그러면 몇 점까지는 재시험 쳐야 돼? 75점까지 재시험 쳐야 돼. 이렇게 자료를 명확하게 수집하는 거는 조금 번거롭고 표를 만드는 건 좀 번거롭지만 그걸 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용하는데 편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첫 번째 뭐가 장점이라고요? 분포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정확한 값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되겠습니다. 줄기는 중복되는 수를 한 번만 쓰고요. 잎은 중복되는 숫자만큼 계속 나열한다. 자, 잎은 중복된 횟수만큼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75점이 2명이면 5를 몇 번 적는다고요? 2번 적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를 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그 다음에 총합을 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는요. 자, 요거 두 자료의 합은 얼마일까요? 일단 7 더하기 8을 하면 15. 근데 앞에 있다는 거 60이잖아요. 60이 몇 번 있죠? 60이 2번. 67, 68 2번.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 줄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얼마죠? 120, 135. 오케이? 70번 줄에는 1, 4, 5, 6, 9 다음에는 얼마죠? 여기까지 10이고 15니까 25. 그럼 두 번째 줄은 25 더하기 70 곱하기 얼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가 두 번째 줄의 합이에요. 그럼 70 곱하기 5는 얼마야? 350, 375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줄 1의 자리부터 먼저 더하면 12, 12에다가 그 다음에 82 몇 번 사용됐죠? 하나, 둘, 셋, 세 번. 이렇게 해서 240, 252 이렇게 하면 요 줄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의 합하면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510. 510에다가 얘를 더하면 762. 이해되죠? 얘가 총합이고요. 그럼 평균은 얼마입니까? 76.2가 되겠죠. 왜? 자료가 10개니까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블 포인트 밑에 보면 두 집단의 자료를 하나의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내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역시나 성적을 나타냈는데 누군가 비교하고 싶은 두 집단이 있단 말이야. 1학년 1반, 1학년 2반을 비교하고 싶어. 그럼 왼쪽에는 1학년 1반, 오른쪽에는 1학년 2반을 만들어서 비교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줄기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한 번만 쓰고 잎을 양쪽으로 벌려서 쓰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비교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줄기가 1이면 자, 오른쪽 집단 2, 집단 2의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죠? 13, 18, 그 다음에 21, 22, 22, 26. 이해됩니까? 왼쪽 집단에는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처음부터 제일 작은 게 12, 그 다음에 14, 그 다음 어디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못 찾고 있죠? 그럼 선생님 어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바이블 포인트 중간에 찾았습니까? 양쪽으로 잎이 있는 쪽이에요. 양쪽으로 잎이 있는 건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다 그랬죠? 두 집단을 비교할 때. 그래서 왼쪽 집단의 가장 작은 사람은 12, 14, 16. 그 다음에
20, 23, 25,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보면 이 두 집단 얘가 뭐 할까요? 턱걸이 횟수라고 할까요? 한 사람은 턱걸이 나 하기도 못하는데 하여튼 너무 많다. 그지? 이거 뭐 하면 좋을까? 줄넘기 횟수는 나 줄넘기 이거보다 더 잘하는데 하여튼 팔굽혀펴기 난 100개도 하는데 뭐 하여튼 이따 하자. 이따 그래 줄넘기 횟수라 하자. 못하는 애들 줄넘기 유치원이니까 뭐 이런 그래 줄넘기 어려울 수 있어, 그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집단 1하고 집단 2를 비교해 보는데 집단 1이 자료가 한 개 더 많지요. 학생 수가 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체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떤 집단이 더 잘했는지는 역시나 평균을 내봐야 되고요. 그렇죠? 가장 잘하는 사람은 집단 1에 있을까요? 집단 2에 있을까요? 집단 1에 있죠. 가장 잘하는 사람은 27이니까. 그죠? 가장 약한 친구는 어느 반에 어느 집단에 있을까요? 집단 1에 있겠죠? 얼마니까? 12니까. 지금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는 집단 1에 있을까요? 집단 2에 있을까요? 뒷줄 3명 중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섯 번째로 잘하는 사람은 집단 1에 있을까요? 집단 2에 있을까요? 뒷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집단이 다섯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몇 개죠? 자료가? 별량이 얼마죠? 얼마예요? 그렇죠. 22예요. 그러니까 잎이 7이다라는 것은 줄기 2를 가져와서 27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제일 잘한 거고요. 26이 두 번째, 25가 세 번째, 23이 네 번째, 22가 다섯 번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잎 그림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뭐라 그랬죠? 잎을 만들 때 크기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개념 콕콕 1번 여러분이 자 잎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줄기 6의 잎을 만들고요. 줄기 7의 잎을 만들고 주의해야 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별량을 줄기의 잎으로 나누고 세로선 끊고 세로선의 왼쪽에는 줄기에 해당하는 수를 크기 순서대로 왼쪽에는 줄기에 해당하는 수를 크기 순서대로 또 세로쪽에는 오른쪽 각 줄기에 해당하는 그런 잎을 크기 순서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반드시 크기 순서대로 나타내 주어야 되고요. 전체 자료의 개수가 20개다라는 거 그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손만 들면 선생님이 가서 개별적으로 좀 지도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도수 분법표 노란색 프린트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 집에 있는 책상 서랍을 정리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뭐 사온 문구용품마다 막 집어넣을 수 있지만 딱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들어요. 그죠? 그냥 막 집어넣는 게 편하긴 해요. 그런데 다음에 꺼내서 찾아 쓰기 쉽고 또 내가 어떠한 문구가 있는지 알기 쉽고 그죠?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기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자료를 그냥 수집하는 것보다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줄기가 이 그림 굉장히 편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대충 한번 딱 봤을 때, 이쪽 길이 굉장히 기네? 여기 자료가 굉장히 많네?
그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정리했다고 보기엔 너무 사이즈가 또 커요. 정리했다고 보기엔 사이즈가 크단 말입니다. 우리 좀 더 컴팩트한 걸 원해요. 더 간결한 걸 원한다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도수 분포표입니다. 자, 도수라고 하는 용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 드디어 방송 나가네. 드디어 함께 이렇게 쫙 방송 나왔습니다. 예쁘죠? 예쁘죠? 근데 앞면이 좀 너무 밋밋해. 뒷사이드, 형광색 노란색 수학 보이니? 아주 선명하지 않니 노란색. 이 노란색이 정말 어쩔까 이거. 너무 깔끔하지 않니? 싼티나 보이지 않잖아, 맞지? 정말 디자인이 너무 좋아, 우리 학원 디자인이.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어디 의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거야. 상표권을 등록해야 되겠다. 하여튼 다른 이야기 말고. 자, 용어들이 이상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별량이라는 용어 나왔었죠. 별량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계계의 자료의 값이에요. 계계 자료의 값이에요. 자료의 값. 이번에는 계급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계급. 계급. 2등병, 1등병, 뭐 상병, 병장 이런 건가? 소위, 중위 이런 건가? 아니고요. 계급. 이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었다면 앞에서 뭐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줄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줄기 10의 자리까지를 6, 7, 8 그 6이 간다는 줄기 6이 간다는 의미가 뭐였죠? 줄기 6이 간다는 의미가 뭐였죠? 60 줄기 7이 간다는 의미가 70 그지? 그러면 줄기 6에다가 입 5가 갖는 의미는 65 줄기 8에다가 자료 여기 갖는 의미는 80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에 해당하는 게 앞에서 뭐하고 비슷하다? 줄기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앞에서는 이 줄기가 주로 줄기 하나에 달린 잎 그러니까 그 줄기 전체에서는 약 10 정도의 간격이 있었어요. 맞잖아요. 8이라고 하는 줄기 있으면 80부터 시작해서 89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근데 여기는 계급은 뭐 계급의 크기를 5 정도로 잡을 수도 있고 20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거기 보면 계급이 있는데 계급의 세부적인 또 용어로 계급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분류하자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수학 성적이 있네요. 수학 성적 보면 60에서 70 미만 이렇게 돼 있죠. 그 점수를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막 수집을 해서 오른쪽 자료 그 밑에 있는 그림 보면 돼요. 자료 67, 76, 75 얘를 옆에 있는 표가 그게 도수분포표거든요. 도수분포표 첫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학 성적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계급이에요. 계급. 얘가 계급이에요. 그럼 계급의 크기는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까지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10 정도 되겠죠. 10. 70점 미만이면 69.9999999 이래 되잖아요. 거의 70에 가까운 78 직전. 얘는 60은 들어가고요. 그럼 이 크기는 그냥 70 빼기 60 정도로 보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별량을 나눈 구간의 너비, 즉 계급 양극 값의 차, 양극 값의 차입니다. 자, 70점 미만하면 70점 여기 적는 게 아니고 70점 70 이상에서 80 미만. 여기는 이거 안 적혀져 있거든요. 위에 걸 따라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점은 여기 적고 61점은 여기 적는데 이쪽에 속하는데 70점은 이쪽에 속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점수가 69. 그럼 69에서 60 빼면 선생님 9점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얘가 반드시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69.9도 될 수 있고 69.9999999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급의 시작값에서 그 다음 계급의 시작값의 차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기도 해요. 이해돼요? 하지만 계급의 제일 작은 거기 있는 것처럼 계급의 양끝값 60점하고 70점의 차 70점 분명히 그 계급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계급의 첫 번째 값과 그 다음 계급의 첫 번째 값의 차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계급의 개수. 자, 수학시험을 쳤는데 60점 밑으로는 안 나왔어요. 그럼 그 밑에 뭐 40점 이상, 5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해놓고 거기다 숫자를 00 적을 필요는 없겠죠. 그럼 60점부터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80점 이상, 90점 미만 있고, 90점 이상, 100점 미만 있어요. 그죠? 그럼 몇 개의 계급이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표로 만들어 놓은 자료의 줄수를 바로 계급의 크기, 별량을 나눈 구간의 수, 그래서 그게 계급의 뭐라고요?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도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도수 분포표니까 도수의 분포 상태를 나타낸 표예요. 분포표는 분포라고는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인구 분포표 같으면 서울에 많이 있고 그죠? 울산에 조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가보면 복잡해요. 서울에서 사는 건 참 힘든데 울산은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쌤이 대구도 살아봤고 서울도 가봤고 부산도 가봤고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의성도 살아봤고요. 해봤는데 울산이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일단 하여튼 왜 좋은지 천천히 얘기하고 하여튼 도수, 그러니까 도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도수가 흩어져 있는 상태를 표로 만드는 게 도수 분포인데 도수가 뭐예요? 각 계급에 속한 자료의 개수를 이야기해요. 각 계급에 속한 그러니까 아까 줄기 잎 그림에서는 각각의 자세한 자료의 값은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가 62점인지 63점인지 이런 거.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봐요. 즉 지금 이 도수 분포표는 60점 이상 70점 미만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정원아, 이쪽 좀 봐줘. 자, 도수 분포표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두 개 봤어요. 자료를 그 책상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줄기와 잎 그림. 그리고 지금 도수 분포표.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도수 분포표는 도수라고 하는 게 각 계급에 속한 자료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그 자료를 조사한 그 자료에서 60점 이상 70점 미만에 몇 명 있다고? 2명. 요게 도수예요. 60점 이상 70점 미만에 있는 속한 자료의 개수 2. 요게 도수라고. 그리고 70점 이상 80점 미만에 몇 명 있다고? 4명. 그렇지, 4명. 마치 이건 우리 반장 선거할 때 하는 것처럼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해갖고 투표 딱 해놓고 그걸 끊을 때 1번 하면 1 하나 끊고 2번 하면 2 하나 끊고 이렇게 끊잖아요. 그죠? 이렇게 3 뭐 이런 식으로 그죠? 3표 나왔습니다 하고 이러잖아요. 얘를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의 개수가 뭐 10개를 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죠? 5개짜리 수막대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료가 좀 많으면 이거보다는 발을 ጨ짜 쓰는 게 낫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꺼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숫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4가 뭐라고요?
도수예요. 얘가 도수예요. 도수예요. 그리고 70,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몇 명? 3명. 얘가 도수예요. 얘가 도수예요. 그 다음에 90점 이상 100점 미만의 뭐? 3명. 얘가 도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합계하면서 다 적혀져 있죠. 합계하면서 쭉 했는데 얼마죠? 12라고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얘가 수학 성적이고 얘는 도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수분포표의 장점이 도수분포를 만드는 과정부터 먼저 보고 할까요? 도수분포표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해서 적어놓은 표예요. 만드는 순서는 주어진 자료의 가장 작은 변량과 가장 큰 변량을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거기 줄 좀 끊어봐요. 가장 작은 변량과 가장 큰 변량을 찾아요. 그 가장 작은 변량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몇 점? 67점. 가장 큰 변량은 얼마? 99점. 찾았습니까? 지금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순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1번을 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본 이유는 뭐죠? 표의 계급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67점이 제일 작은 거야. 그럼 50점 이상 60점 미만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거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끝은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 99점이 제일 큰 점수예요. 그럼 100점 이상 110점 미만 이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계급을 나눠요. 계급의 크기를 정하여 계급을 나눈다. 그 계급의 크기는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계급의 크기를 나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적당히 나눕니다. 적당히 나눕니다. 엄마가 그다음 돈가스를 튀겨줬어. 그냥 돈가스 튀긴 채로 그대로 주면 내가 잘라 먹어야 되잖아.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 돈가스 좀 잘라줘. 엄마가 어떻게 얼마나게 잘라줄까 하면 여러분은 뭐 이렇게 적당히 잘라주세요. 적당히 이게 정답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적당히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적당히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죠? 계급의 크기가 만들어지면은 개수가 달라져요. 계급의 크기를 바꾸면 만약에 60점 이상 65점 미만 이렇게 하면은 계급의 크기가 5가 되면서 계급이 몇 개 생기죠? 정만씨 지금 여기에서 계급의 크기는 12. 계급의 개수는 계급의 크기를 5개로 하면 5로 하면 계급의 개수는 계급의 크기를 5로 하면 계급의 개수는 8개 나오겠죠. 그럼 계급의 크기를 1로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40개 나와요. 60점 이상 61 미만, 61점 이상 62점 미만.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적당히가 아니에요. 마치 돈가스 잘라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막 무채 쓰듯이 막 잘라준 거야. 이건 아니잖아. 그럼 6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100점 미만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한 입 안 들어가지.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뭔가를 판단을 해야 돼. 지금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좀 많겠구나. 평균이 계략적으로 이 사이에서 만들어지겠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반반 해버리면 어느 쪽에서 좀 잘하는지 이것도 잘하는 애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고. 그죠? 그래서 적당히 계급이 적당히. 그럼 적당히는 어느 정도냐면 계급이 한 5개 정도 선. 꼭 5개는 아니란데요. 5개 근처 정도 나오는 계급의 개수가 5개 근처 정도 나오는 게 이 적당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 보면서 보일 거예요. 갭의 개수가 거의 대부분 5개, 6개, 4개 그 선에서 끝나요. 그게 적당히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세어서 계급의 도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에 첫 번째 줄 놔두고 그 두 번째 거 오른쪽 옆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쪽 오른쪽 아시겠죠? 맨 위에 계급 각 하면서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보고요. 그 밑에 찾았죠? 네, 여기 오른쪽 여기 볼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도수 분포표를 이용하는 이유가 적혀져 있죠.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하나하나 볼까요?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눈에 선명하게 들어와야 돼요. 도수 분포표를 이용하면 어떤 자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는데 편리하다. 전체 자료가 위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는데 편리하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죠? 70점에서 80점대에 좀 사람이 좀 많기는 하나. 이쪽 봐요. 이쪽. 70점에서 80점 사이에 자료가 좀 많기는 하나 80점에서 90점하고 90점에서 100점에 비해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60점 이상 70점 미만도 좀 적기는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크게 적은 것도 아니죠.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점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네, 어느 한쪽에 많이 몰려 있지도 않고 또 어느 한쪽에 뭐 자료가 적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좋아요. 잠시만요. 자. 네,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자료의 실제 값을 알 수 없으므로 자료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아보기는 어렵다. 자, 여기에서 네 번째로 잘한 사람의 점수는 아까 줄기가 이 그림에서는 분명히 네 번째로 잘한 사람은 골랐잖아. 순서대로 다 적어놨었으니까 쉽게 뽑을 수 있었어요. 그죠? 얘는 자료의 개수가 몇 개고 하면 12개 금방 할 수 있어요. 아까 세였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전체 자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는데 금방 요거 보면은 아까 그보다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쪽 그룹에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다. 근데 실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아보기는 어렵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계급값이 있습니다. 계급값. 자, 계급값. 자, 계급값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평균을 구했잖아요. 줄기가 이 그림에서. 각 자료를 다 더했죠? 1의 자리기만 딱 더하고 그 다음에 그 1의 자리에 그러니까 잎에 막 6하고 이렇게 잎에는 5, 6, 6 이렇게 있으면 5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어떻게 했죠? 17에다가 60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이런 식으로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또 다 합해갖고 평균을 정확하게 내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평균을 정확하게 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궁금한 건 평균이잖아요. 대충 평균. 자료에서 가장 기본 내는 게 평균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평균을 대충 예상하기 위해서 계급 값이라고 하는데요. 계급 값은 거기 있는 것처럼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다. 각 계급의 가운데 값이다. 즉 양끝값, 얘 같은 경우는 60하고 70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죠? 60하고 70을 더해서 2로 나누면 65. 그게 계급값이에요. 보통 이 계급값은 여기 정도에 들어갈 텐데, 아니면 이 뒤로 만들까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여기에 계급 값을 만들어 보면 65, 여기는요 이 계급의 계급값은 75, 이 계급의 계급값은 85, 이 계급의 계급값은 95가 됩니다. 이 계급값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자, 계급값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됐죠? 자, 이 두 명이 몇 점인지 알 수 있어요? 이 표를 모르죠. 모르긴 하지만 비록 69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61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점수를 그냥 65점이라고 보자. 그러면 계급 값 곱하기 도수가 뭐였죠? 얘네들이 도수라고 그랬잖아, 그죠? 자료의 개수, 그죠? 그러면 65 곱하기 2, 이거 얼마죠? 130이에요. 얘는 75 곱하기 얼마? 4. 그럼 얼마죠? 300이에요. 얘는 얼마죠? 85 곱하기 3. 얼마죠? 255가 되고요. 얘는 95 곱하기 3. 얼마죠? 285. 그럼 이걸 다 더할 수 있겠죠? 한번 대볼까요? 지금 얼마죠? 여기가 430, 여기가 540. 두 개 더하면 97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반 평균이 몇 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970 나누기 12 한글 이 반의 평균이다. 이거 나누기 이거. 정확한 평균은 아닐 수 있어. 그런데 평균이 이쯤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때는 또 줄기가 이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료의 개수가 한 10개 정도 되면 정확한 자료가 일단 도움이 되겠지, 그지? 그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큰 뭐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도수 분표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자료가 좀 많을 때 이렇게 해요. 자료가 많을 때,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줄기가 이 그림을 막 하는 것은 그건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 자료가 많으면 좀 덜 정확해도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실제 평균에 굉장히 가까운 값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겠죠? 계산도 편하고. 되겠죠? 네. 자, 계급값 뭔지 이해됐죠? 계급값은 뭐 때문에 사용되는지,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해서 전체 총합을 예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평균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줄 세 번째 볼까요? 계급의 크기, 계급값, 도수는 항상 단위를 붙여서 쓴다. 도수 같은 경우 여기는 주로 명, 4명, 3명, 그러니까 문제에서 답을 적으려면 물론 이렇게 적지는 않죠. 여기에 학생 수에서 여기 발로해서 명이 있으면 이때는 이 적는데 그 단위를 생략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계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도수는 하면은 이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적어야 돼? 80점 이상 90점 미만 도수는 하면 3명이라고 단위를 적자, 이 뜻이에요. 3명이라고. 이해될까요?
자, 다시요. 계급의 크기, 계급값, 도수는 항상 단위를 붙여서 이야기한다.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여기에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크기 10. 계급의 크기 10점. 수학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그 사이로 구간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니까 그 계급의 크기는 10점이에요. 요 크기가 10점. 이해되겠죠? 네, 이런 단위를 이용합니다. 자, 개념 코코 천천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개념 코코 140